1291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병칠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의힘당의 살 길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을 인터뷰를 해서 실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 민주연구원 출신이 국민의힘당의 미래, 윤석열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한 부분을 보면서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민주연구원 출신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공동의 가치,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철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유권자 연합체가 해체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연합체의 해체,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진보수, 젊은 층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염증을 느꼈던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닌가 봐요. 문재인 뽑아놨더니 이건 최저임금 막 올려버리고 탈원전 한다면 막 해버리고 법치를 그냥 무시하면서 정치만 해가는 그런 모습. 정치만 하더라도 정치가 국민의 삶에 유효적으로 와닿고 해서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문재인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은 이거는 암흑이다 생각해서 윤석열 정부를 찍었습니다. 그런 유권자 연합체가 해체가 되면서 지금 확장이 안 되고 있다. 지지의 확산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은 가만 보면은 이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이념 얘기는 윤석열 정부 1년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기나긴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풀어보려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코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계속 말을 하면 할수록 블랙홀에 빠집니다. 이 이념 문제는 길게 보고 긴 통습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단시간에 이걸 해결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걸 어드바이스 한 자는 통찰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을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는 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께서 해야 될 일은 이념 문제라든가 이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고 가면서 어느 한순간에 성숙했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념 문제를 정리하기는 아직 기초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 그거는 좀 장기 정책과 장기 비전을 놓고 갈 팀을 만들어서 계속 가다가 밥이 완전히 익었을 때 소뚜껑을 딱 열어서 국민 여러분 이 밥을 드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되는가? 지금은 이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최악의.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옵니다. 내년 3월까지 이제 많이 혹한기입니다. 혹한기. 그리고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될 때 이때 이제 경제 위기와 계절의 혹한을 같이 이제 견딘 국민들은 이 못 살겠어. 이 갈아야 돼.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면은 내년 4월의 총선은 여당에게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이 삶의 안정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몰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업인들을 늘 모시고 기업인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모든 규제를 다 해제한다. 기업인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봐라. 대신에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예외 없이 처단하겠다. 그래서 한다면은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남아있는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그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해서 지방국립대를 확장 지원하겠다. 저는 두 가지 했네요. 지방국립대학을 다시 키워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리고 지방의 거점도시, 혁신도시. 지금은 전국의 그 혁신도시를 최대한 키워서 인구 30만에서 50만 사이에 완전한 자급자족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제일 쉬운 방법은 바로 국제 수준의 한국 최고의 초중고 학교를 거기다 짓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어놓으면은 서울에 있는 부모들도 다 내려갑니다. 지방에 있는 그 혁신도시에 다니는 공기업 다니는 아버지들이 맨날 차 타고 서울 올라올 필요도 없어집니다. 서울 집 팔고 쫙 내려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 그 지방에 30만에서 50만 원 되는 그 도시에서 제2의 나의 인생을 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또 들어서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더 이상 수도 집중은 안 돼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인구 감염 현상이 해결이 됩니다. 서울은 그럼 어떤 도시로 남는가? 서울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수도 그리고 비즈니스의 어떤 산실,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서울에 있는 각종 기업들과의 비즈니스하고 하는 그런 걸 나오면 돼요. 그래서 각 지방을 거점 도시로 만들어서 한국이 지방 자치가 명실공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면
저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에 그 초중고의 양질 학교가 없는 것, 두 번째는 그 규모 있는 병원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백화점, 뭐 이렇게 마트,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도시가 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뭔가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더 쓰면은 충분하게 지금의 고민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밑돌 빼서 윗돌 고고 하는 이런 배전문 인사 백날 해도 소용없고,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사들 데려다 놓고 비상대책위원장이고 뭐 시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일단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문호를 개방해서 최대한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를 끌어갈 수 있게끔 문을 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도 젊은이들에게 정치 진입에 가산점을 최대한 주고, 그러고 난 뒤에 경쟁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한다면은 정치 혁명도 일어날 수 있다. 최병철 교수가 그 한동훈을 선거대책본부장 총대장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젊고 패기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서도 그거 받지 않습니까? 얼토당토한 국회의원들 질문에 받아치고 공개해서 한동훈이 이긴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민의힘당은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만 바꾸면 쉽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빨리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곁에 있던 우파 삼촌이 법정 구속이 돼서 지금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경우 단장이 면회를 갔다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 법적 대응이 좀 이렇게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또 감옥에서 구출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총력을 우리 구조화 변호사하고도 통화하면서 대책을 한번 잘 협의를 세워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파 삼촌 빠른 복귀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는 종청화재가 또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송화재 변함없이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수고 많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